네, 한미 재무수장 간의 협의가 이번 주에 다시 잡히면서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고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역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농산물 협상이 좀 주 키워드였는데 오늘은 또 조선업 협력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다양한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특성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비즈니스맨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꽂히는 부분에 하나가 뭔가 눈에 보이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많은 걸 내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트럼프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이냐를 지금 한국 그 협상팀에서 다양한 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농산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보호해야 할 영역도 협상 카드로 언제든 내놓고 있다라는 정도로 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규모가 나오는 게 1천억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과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일본이 5,500억 달러를 그 규모를 얘기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은 게임 체인저는 조선업이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패권 국가,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이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뭐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돼서 상당히 그 공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과 관련된 미국의 뭐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준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30일, 31일 그 이전에는 사실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 게임 체인저는 조선업 협력이었다. 8월 1일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일본과의 우선 협상이 우리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15%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문제는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리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7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으로서는 25%인데 이것을 일본 수준으로까지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낮추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에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미 미국에 대한 투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최근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들로 보입니다. 당장 8월 1일로 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7월 18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준비가 조금 늦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좀 정부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굉장히 좀 미국과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때도 2+2 협의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은 지금 아예 하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정권을 잡았는데 나토에도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상황들이 좀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도 이미 7월 18일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근데 한 달이 되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을 때 미국과 관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갈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을 찾아서 최종 담판에 나서는데요. 이 대통령도 지금 휴일에 공식 일정 없이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번 협상 결과를 일단 보고 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얘기했던 게 내가 전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결국 그 국가 대 국가로서 협상과 전략을 펼치는 장 아닙니까? 거기에 뭐 기자들이라고 해서 국내 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전략,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기간이 더 걸릴 거라는 건 예측이 됐던 겁니다. 저희는 그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2달 동안 정부의 공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 협상이 늦어지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올수록 뭐 물론 압박이 올 수 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느낄 것이거든요. 관세 25%로 만약에 높은 관세로 결정이 된다, 미국 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불만 소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외교와 이 외교 전략 관련해서 원보이스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자꾸 야당에서 왜 지금 빨리 하지 않느냐, 전략이 없는 거다냐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미국에서 협상을 할 때 야당 너네 지금 야당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아? 우리랑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압박 카드로서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은 물밑으로 계속 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물밑으로 그 과정 속에서 몇 차례나 그런 결과를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안 나왔냐,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야당의 역할이라 함은 물밑에서 여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 자체가 비밀에 있는 거지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협상 결과를 보자는 말씀이신데 어떤 거기에 결과에 따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 연맹 소속 그 의원들이 최근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갔는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미국에서 본 부분을 SNS에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4개 당의 그 대표들이 갔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입장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중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협의를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것을 SNS에 올린 상황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미국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선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차일피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는 7월 18일에서 8월 1일까지 약간의 보름 정도의 유예만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SNS 글을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역시 민주당에서 지금 미리 준비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야당에서 계속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8월 1일이면 이번 주고요. 30일 또 31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일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오늘은 또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각각 뭐 내란 척결, 또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해서 볼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두 후보가 두 분 다 이 선명성 경쟁을 강하게 해왔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강한 그 여당을 얘기를 했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협상 전략을 좀 펼쳐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도 협치를 할 준비는 늘 열어놔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전 이런 흐름이 바뀐 게 우리가 뒤에도 살짝 보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불과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시작할 때와 달리 다시 또 이
전환길 씨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극우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명성을 이야기했던 정청래 후보 쪽에 좀 더 목소리가 실리는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도 그렇지. 저 국민의힘을 지금 보자. 여전히 전환길이 들어왔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저런 세력들과는 협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힘을 더 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TV 토론회에서는 박찬대 후보도 기존에 시작할 때의 전략과는 달리 강한 선명성을 아마 드러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이 야당의 지금 극우화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법들이 아마 이 TV 토론회의 저는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토론회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이번 지금 두 군데 지역에 있어서 거의 더블 스코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방송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강성의 그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당원들께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저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더블 스코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거대 여당이고 이미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면 다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될 것이고 그때는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이제 분노에서는 좀 벗어난 다음에 아마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됐을 때는 결국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 내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찬대 후보가 이번에 강산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SNS에 자진 사퇴의 글을 올린 부분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년도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의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더라도 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는 후보가 좀 결국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그거는 이제 멀리 봤을 때를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도 어쨌든 지금 당 안에서의 위치가 있고 최근까지 원내대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뭐 45명을 제명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정당 보조금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권리당원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이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스탠스는 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폭우 피해로 호남과 또 수도권 경선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이제 8월 2일에 원샷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두 후보의 어떤 판세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후보 다 장단이 있죠. 일단 정청래 후보는 이 충청, 영남 두 지역의 이 결과로 인해서 일단 초반 승세를 잡았다는 유리한 점이 있고 다만 지금 그 발표되고 나왔던 결과들은 권리당원 55%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거든요. 근데 권리당원은 원래 정청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대의원 투표는 박찬대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세 번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그 한꺼번에 원샷 경선을 치르게 된 것은 그건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샷 경선할 때 마지막에는 대의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는 처음부터 조금 더 뒤늦게 출발했거든요. 좀 고심을 하다가 뒤늦게 레이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좀 뒷심을 나중에 좀 발휘하지 않겠나라는 예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마지막 원샷 경선 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강선우 후보자와 이 후보자와 관련된 입장에서 두 후보자가 명확히 갈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박찬대 후보가 뭔가 중도 확장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SNS 글을 올렸다고 보진 않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지금 강성 지지층은 강선우 후보자를 사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좀 전 총대를 맨 사례라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가 이번 원샷 경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찬탄 대 반탄 구도도 있고요. 또 전환길 씨 입당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혁신을 내건 후보들이 또 좀 단일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대선 경선 과정에 다시 한번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한길 씨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고 온라인 입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것을 뭐 걸을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도 지금 당원 당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윤리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현 지도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혁신위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뭐 주자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 처리를 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에서 나왔었던 이 혁신안들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3특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정말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런 우려도 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앞으로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국민들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판들이 저는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는 또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진행을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의 하나가 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와 그리고 선관위에서 어떠한 룰 같은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예. 뭐 극우화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한길 씨의 등장이 그 때문인 것이죠.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김용태 비대위랑 그리고 그 윤희숙 혁신위가 얘기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고사하고 이 부정선거, 비상계엄 이걸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 듣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오히려 앞으로 혁신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혁신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 이분의 단일화들이 다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또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두 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윤 어게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또 혁신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다면은 과거 뭐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안철수 의원,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 후보들끼리 어떤 단일화를 하자라는 메시지들을 강하게 내고 있고, 최근에 행보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도 만나고 또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출마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과 지금 만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지,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에 좀 앞서서 대담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